1분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편입 영어. 오늘은 세종대 2020년 장문독해 특징. 특히 편입 영어는 다른 수능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들마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 그럴 수 있겠죠. 자, 원어민보다 독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치레기적 영어 트레이닝이 국내 최초로 그걸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강의라고 저는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2020년 세종대 문제는 장문독해요. 단락이 첫 번째 하나, 둘, 세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개 정도 되어 있군요.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선택지 시험 문제를 이걸 먼저 읽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읽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때론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별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읽고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위에서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문제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락이 3개인 관계로 3개를 한꺼번에 읽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시간 있으시면 지금 직접 한번 풀어보신다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락 이거고요. 자기가 잠깐 텀을 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겁니다. 그리고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전 바로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53번, 56번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풀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직접 이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오신다면 제가 분석하는 거의 특징을 보고 이 세종대 교수님은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구나를 안다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오답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내신 분이 또 내실 거니까. Andrew Carnegie, a Scottish American industrialist and a philanthropist, was born in 1835 in Scotland and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with his parents at age 12. Carnegie started work as a telegrapher and by the 1860s had investments in railroads, bridges, and oil derricks. He accumulated further wealth as a bond salesman. He built Pittsburgh's Carnegie Steel Company, which he sold to J.P. Morgan in 1901 for $30 million. After selling Carnegie Steel, he surpassed John D. Rockefeller as the richest American for the next several years. 두 번째 문단. As early as 1868, at age 33, Carnegie drafted a memo to himself. He wrote, "The amassing of wealth is one of the worst species of idolatry. No idol more debasing than the worship of money." In order to avoid degrading himself, he wrote in the same memo he would retire at age 35 to pursue the practice of philanthropic giving. For the man who died thus rich dies disgraced. However, he didn't begin his philanthropic work in all earnest until 1881, with a gift of a library to his hometown in Scotland. Carnegie did not comment on British imperialism. He strongly opposed the idea of American colonies.
He opposed the annexation of Philippines and tried to arrange for independence for the Philippines. At the end of the Spanish-American War neared, the United States bought the Philippines from the Spain for $20 million to counter what he perceived as imperialism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Carnegie personally offered $20 million to the Philippines so that the Filipino people could buy their independence from the United States. However, nothing came of the offer. 자, 문제 첫 번째로 가서 이제 쭉 해석을 해갈게요. 안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계 아메리칸 인더스트리얼 산업가이며 자선사업가입니다. 태어난 시기는 1835년이고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이민을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의 부모와 함께 나이는 12살 때 옵니다. 카네기가 일을 시작한 거는 바로 텔레그래프, 전화 교환소 같은 거였죠. 그로서 시작을 했고 1860년대에는 그쵸? 1860년대까지 그런 레일로드, 기차, 다리, 그 다음에 오일 드랙, 이 대릭이란 말은 기중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일을, 석유를 뽑아내는 그 기중기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다가 그가 accumulate, 추가적으로 부를 축적한 것은 채권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채권 판매원. 그리고 그는 피츠버그 카네기 스틸 컴퍼니를 세우고 그것을 팔게 됩니다. JP 모건에 1901년에 팔게 되고 300만 달러, 3억 달러군요. 3억 달러에 팝니다. 그 카네기를 팔았은 후에 그는 존 디 로크펠러,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게 다음 몇 년 동안 그렇게 그쵸? 이제 능가하게 됩니다. 이거 나와요. 두 번째로 할까요? 자, 그리고 1868년 그 정도 초기에 나이 33살이 되던 해 그는 카네기는 그의 메모를 자신에게 씁니다. 그가 쓰기를 Amassing wealth,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종류의 idolatry, 바로 우상숭배 같은 것이다 라고. 어떤 우상도 베이스가 낮아진다. D가 다운이거든요. 베이스가 낮아진다. 뭐 품위가 떨어진다. 뭐 평가 절하된다. 이 뜻이죠. 어떤 아이돌도 더 그렇게 품위가 떨어지진 않는다. 돈을 숭배하는 만큼. 그러니까 돈 숭배가 가장 떨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avoid degrade, 자신의 grade, 등급을 낮추는 거죠. D니까.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린 것을 피하고자 그는 똑같은 메모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는 35세에 은퇴할 것이며 그리고 자선 기부를 할 거란 거죠. 실행할 거다. 근데 그 사람은 따라서 부자로 죽는 것은 창피하게 죽는 것이다 라고 썼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진짜 필란드로피라는 자선 사업을 시작한 건 all earnest, 모든 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800년대까지는 아니었어요. 연틸은 쭉 가다가 탁 변화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연도가 되면 그때 시작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진심으로 다해서 1881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도서실을 그의 태어난 고향의 스코틀랜드에 선물했던 81년도에서야 시작됐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카네기는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고 그런 강하게 미국의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뒤에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는 annexation, 필리핀을 합병하는 거에 반대했으며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필리핀을 위한. 그리고 스페인과 아메리칸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 자, 그때쯤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2억 달러에 사게 됩니다.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반박하는 겁니다. 자, 그가 느끼기에 이것은 제국주의다. 바로 미국의 입장에서의, 미국의 역할의 제국주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반대하기 위해 카네기는 개인적으로 2억 달러를 필리핀에 주게 되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끔 그들의 독립을 미국도 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그 제안으로 그 제공 돈을 제공했죠. 그 제공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지문은 어렵지 않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문은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에 것 중에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맞는 거죠. 맞는 거 골라라는 얘기인데요. 카네기는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맞아요. 투자했죠.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확인. 나중에 확인하자고요. 이거 1860년대가 맞나 확인해 보고요. 2번. 카네기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언제? 2년도. 그러니까 연도를 굉장히 꼼꼼히 보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죠. 부자가 가장 부자는 아니었어요. 이럴 때 부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부자 되는데 이 연도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 연도 두 개 확인. 3번. 카네기는 idolized money so that he could accumulate his wealth. 그는 돈을 우상화했습니다. 이거는 틀린 거 아시죠? 분명 이거는 답이 아닌 거 아시고 우상화하지 않았거든요. 4번. 카네기는 was given library. 도서실을 선물로서 받았다. as a gift. 선물로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틀렸죠. 확인이 이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1860년대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맞는지. 두 번째는 부자가 아니었다는 게 1890년대는 부자가 아니었다. 에서부터 연대가 되죠. 연대는 부자가 아니었다. 이 두 가지. 이거는 1860년입니다. 연대 S가 안 붙어있어요. 자, 그럼 가보면은 1860년대 여기 나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은 카네기가 투자를 시작한 건 2년도가 맞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 꼼꼼하신 분이에요. 1860S가 붙어 있는 걸 잘 보셔야 돼. S가 붙어 있다. 그 말은 뭐죠? 연대. 그럼 바이는 까지예요. 그러니까 1860년대까지 투자했다 그랬어요. 이거에 투자했다. 그 이후에는 뭐 펀드 채권 판매원으로서 일했다니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문장에서 우리가 하나 잡을 수 있어요. 1980년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아닌 거죠. 바이잖아. 까지. 연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80년에 투자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냥 연대까지 했다는 거. 1860년대까지 했다는 거지. 1980년에 시작했다는 것은 추론할 수가 없죠. 꼼꼼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성격이. 자, 카네기는 또 89년대라고 했습니다. 90년대에 이렇게 했어요. 가장 부자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것은 보면은 여기가 부자가 됐다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부자가 됐다 나와요. 보실까요? 이 부분. 이거 보이시죠? 잠깐만요. 이 부분이 이 강철회사 팔고 부자가 되는 건 바로 강철회사 팔고 부자가 돼요. 이때.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1901년에 팝니다. 1901년에 팔아요. 그럼 다시 가본다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190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1800 다시 가보면 1901년에 그쵸? 1901년에 팔고 부자가 돼요. 그러면 1890년대에는 최고 부자는 아니었던 거 맞죠? 그러므로 이게 정답이 되겠군요 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맞는 거예요.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나머지 아닌 거 잘 아실 거고요. 자, 네, 54번 갑니다. 아주 꼼꼼하신 분이에요. 연도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54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먼저 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걸 먼저 보고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이걸 이미 위의 내용을 대충 알면 3, 4번은 그냥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확인 작업만 확인 사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4번 가도록 하죠. 가장 적절한 거 블랭크 들어가게 뭐겠는가 였어요. 블랭크를 보시면 이거였나요? 여기군요. 카네기는 보시면은 카네기는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커멘트하지 않고
이상하게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역접이라고 하죠. 거기에 적절한다는 몇 번이겠는가예요. 당연히 역접은 while이겠죠. 접속사면서. 예. 벗의 차이점 아시죠? 벗은 그렇다는지 그러나의 뜻이고 while 들어가면 뒤에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나오는 구조를 취할 수 있고 벗의 의미를 갖고 있죠. 얘는 이랬지만 이랬다. 이렇게 된 거죠. 이랬지만 그러나 이랬다. 이런 뜻이죠. 그 정도에서 3번이 되겠네요. 세 번째 단락에서 카네기의 철학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단락이라고요. 이거죠. 세 번째 단락은 자, 이 단락에서 철학은 뭐였죠? 바로 반제국주의였죠. 예, 반제국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반제국주의. 얘가 정답이 되겠죠. 바로 그러므로 얘가 정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위의 단락에서 진실은 무엇이 있는가? 그렇죠? 내용 파악입니다. 어떤 건 사실이 있는가? 카네기 started to do things as a philanthropy age. 똑같습니다. 필란드로피로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날짜가 얘가 맞느냐? 정확하게 알아라. 찾아보자. 그러므로 얘 확인. 두 번째. 카네기는 regard it disgrace for rich men to die. 요게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카네기는 그것을 disgrace, 이거 창피한 거야 라고 간주했다 그래요. 생각했다 그래요. 근데 요게 조금 여러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가 죽는 거? 부자가 죽는 게 왜 창피한 거예요? 부자로서 죽는 거라고 했죠. 그러므로 die 뒤에 rich란 단어가 붙었으면 가능하죠. 부자로서 죽는 거니까. 근데 이걸 그냥 부자가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부자가 죽어. 그게 창피한 거야. 그건 아니죠. 부자로서 죽는 게 창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문법적인 해석, 그렇죠? 해석적인 오류를 잡아낸 그런 문제였고요. 3번은 Philippines gained independence from the America thanks to Carnegie offering money. 자, 그렇죠. 3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분명 독립을 얻었다고요. 이 사람은 독립을 미국으로부터 카네기의 그 돈의 도움으로 결국 얻었다. 그러나 기억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얻은 건 없다고 나왔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왔었죠. 그러나 아무것도 그 제공으로 나온 건 없다. 결과적으로 나온 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확인해 보니 아니군요. 네, 아닌 거 표시하죠. 지우고 이거는 해석하자마자 지워야 되겠죠. 4번 카네기 어프로즈 정확히 해석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보니까 특징이 그래요. 이 문제가 카네기 어프로즈 아메리칸의 구입, 필리핀에 대한 구입을 스페니시로부터의 구입을 반대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일리가 있죠. 카네기는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이 구입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정답은 우리가 1번하고 4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체크, 2번, 4번 체크해서 아닌 거 지우면 되겠죠. 네, 그러면 35세가 맞는가? 35세에 시작을 했는가? 뭐를? 그 자선 활동 시작을 35세 했는가? 요거 35세에 가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반대가는 이야기였으니까 자선 활동하는 거 여기 나오네요. 자, 이 사람은 자선 활동은 언제까지 했을까? 여기 나오죠. 그러나 그가 실제 시작한 것은 1881년이에요. 나이를 모르겠죠? 앞에 나이에 나오죠. 35세에 은퇴하려고 했어요. 보이죠? 은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작한 것은 2년도가 되겠다. 라고 했으므로, 그쵸? 했으므로 35세는 아닌 거죠. 그쵸? 33세가 요나였고요. 대충 보더라도 아닌 거 아시겠죠? 요건 보더라도 아닌 거 알 수 있어요. 35세 한 건 아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확인자 보면 정말 미국으로부터 반대했는가. 자, 그는 뭐라고 했죠? 미국이 제국주의 하는 거에 반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돈으로 샀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 사는 거 나오죠?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반대했다는 얘기 나와요. 여기도 반대했다. 전체로 보더라도 미국 사는 거 반대했다는 거 확실하죠? 그러므로 변명 여지 없이 1번은 확실히 아니니까, 얘도 아니니까 4번이 확실히 맞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봤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독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는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지를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반드시 이거는 한 번에 끝내잖아요. 반드시 한 번 더 지문을 한 번 더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용 일치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꼼꼼하게 이 문제 특징은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성격이 너 다시 한번 봐라 뜻이에요. 너 한 번에 쭉 보고 나서 문제를 풀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알지? 라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석해가지고 기억을 다 남긴 다음에 들어오라는 얘기가 이거 아니란 거. 이 교수님도 분명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너 한 번 쭉 보고 나서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이 있다면 이게 어디쯤 나온 걸 알 거야. 너가. 그리고 그걸 좀 확인해 봐. 정확하게 확인해 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다 읽고 그리고 선택지로 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선택지 읽고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선택지 읽고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문제를 만든 거니까. 예. 아니면 선택지 앞에 두지 그래요? 그냥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만큼 당신이 독해를 속도가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풀이의 핵심이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는 꼼꼼하게 문제를 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까지도 정확한 해석까지도 선택지에서 요구하고 있다. 결국 선택지 해석이 여기 문제 보면 알겠지만 선택지 해석이 거의 한 어떤 경우는 아무리 지문이 쉬워도 선택지를 어렵게 내면 문제 수준이 올라갑니다. 선택지의 독해력도 중요하거든요. 이 선택지의 독해력. 선택지를 천천히 읽는 학생이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그런 학생들은 시간 내에 못 봅니다. 선택지도 빨리 보는 능력. 그것은 역시 독해력 테스트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선 제가 누차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7회기 영어 트레이닝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강의는 안 됩니다. 구문 독해 절대 안 돼요. 이거 절대 시간에 못 봅니다. 구문 독해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